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미우입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주제, 바로 방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집을 설계하거나 짓거나 혹은 기존 집에 살고 있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흔히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단열벽으로 된 집이 많았는데 방과 방 사이에 보드 한 장만 있었죠. 사실상 소리를 막아주는 음향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열재도 없었고요. 거실이나 방에서 대화를 하거나 뭔가를 하면 옆방에서도 그 소리가 똑똑히 들렸죠, 맞죠? 요즘 우리가 신축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이중벽 구조로 짓더라도 방음이나 음향 차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가능하죠. 특히 소음 문제는 2층과 1층 사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층 발소리가 아래층에 쿵쿵 들리는 걸 경험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소음을 해결하고 방음 성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리가 어떤 경로로 전달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죠. 소리 전달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기 전달로, 말을 하면 공기를 통해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충격이나 진동에 의한 전달입니다. 이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릴 때 종이컵에 구멍을 뚫고 실을 연결해서 한쪽에서 말하면 다른 쪽에서 들을 수 있었던 놀이를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면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때 소리는 실의 진동으로 전달됩니다. 이는 두 번째 방식인 충격에 의한 전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에서 벽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말을 하면 일부 소리는 벽에 부딪히고 또 일부 소리는 벽에 닿으면서 진동을 일으켜서 그 진동이 벽을 통해 반대편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벽이 더 얇거나 가늘수록 더 많은 소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는 또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바닥 프레이밍을 할 때 이렇게 바닥 프레임이 있고 그 위에 바닥덱과 아래에 석고보드를 설치하면 그 사이에 빈 공간이 마치 드럼처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쿨렐레나 기타를 연주할 때와 비슷하죠? 줄을 튕기면 소리가 나고 그 소리를 내는 사운드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바닥 프레이밍만 하고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걸을 때 아주 가볍게 걸어도 소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방음, 즉 소음 차단을 줄이거나 적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쉬운 방법은 공기층을 줄이는 것입니다. 벽을 만들거나 바닥을 시공할 때 스터드나 바닥 장선 사이의 공간에 유리섬유 단열재 같은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 단열재나 또는 미네랄 울이라고 부르는 단열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스프레이 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그 틈, 즉 공기층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마치 기타와도 같습니다. 기타의 공명통 안에 뭔가를 채워 넣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줄을 튕겨도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죠. 왜냐하면 소리가 울리지 못해서 소리를 낼 수 없게 되니까요.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공간을 꽉 채우는 거죠. 네, 이것이 특히 벽에 적용할 때 매우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벽 단열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차단하거나 단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바로 충격음, 즉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 소리입니다. 층간 소음 같은 경우죠. 이럴 땐 진동을 줄이는 두 방법이 있죠. 어떻게 줄일까요? 바닥 장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닥 장선을 기타 줄처럼 상상해 보세요. 줄이 길수록 튕겼을 때 진폭이 더 커지죠? 진폭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맞죠? 진동이 발생하면 진폭이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줄이 더 길면 진폭이 더 커지고 그래서 진동도 더 커집니다. 그리고 줄이 짧아지면 진동이 더 적어지죠? 맞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소리 전달을 줄이는 겁니다. 알겠죠? 설계할 때 장선을 잘라서 더 짧게 만들거나 바닥 장선의 스팬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장선, 짧은 장선을 사용하면 진동이 훨씬 덜 발생합니다.
그리고 만약 긴 장선을 사용해야 한다면 블로킹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닥 장선 사이에 블로킹을 넣는 방법은 8피트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업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걸 개선하고 싶다면, 즉 음향 단열을 더 좋게 하고 싶다면 4피트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타 줄처럼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맞죠? 기타 소리를 조절하기 위해 클립을 끼우는 것처럼 말이죠. 알겠죠? 즉 클립을 사용할 때와 같은 원리로 줄을 짧게 만드는 거죠. 맞죠? 그래서 바닥 장선에 블로킹을 넣으면 실제로 그 부분에서 진동을 멈추게 되어 진동 구간이 짧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동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장선의 스팬을 줄이는 것 외에도 바닥 장선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바닥 장선 사이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예를 들어 12피트나 14피트까지는 한 개의 바닥 장선에 대해 16인치 간격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동의 영향을 줄이고 싶다면 12인치 간격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장선을 설치하면, 즉 장선을 추가하면 소리가 전달될 때 충격이 더 많은 장선에 분산되어 각 장선이 받는 충격 소음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 충격이 바닥 전체로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장선마다 만약 충격이나 진동이 줄어든다면 그 방식이 맞죠?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물에서 진동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진동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진동을 흡수하는 방법 중 하나는 벽에 사용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벽을 만들 때는 목재 스터드를 사용하죠. 보통 양쪽에 석고보드를 설치합니다. 이제 만약 소리 흡수를 높이고 싶다면 일반 석고보드 대신에 이른바 어쿠스틱 드라이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워는 밀도가 더 높아서 더 많은 질량으로 소리의 파동과 진동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죠? 만약 여러분이 콘크리트 벽, 즉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마주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말을 시작하면 이 콘크리트 벽이 매우 뛰어난 방음 효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리가 거의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소리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법이 바로 질량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질량, 더 강한 질량, 더 큰 질량을 가지면 더 많은 소리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벽 자체의 질량이 소리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량이나 재료의 밀도가 높을수록 더 많은 소리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석고보드 대신 양쪽에 방음 드라이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음 드라이워는 더 비싸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디에 설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벽 마감재로도 요즘은 사람들이 어쿠스틱 패널, 즉 장식용 패널 같은 방음 패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마존이나 테무 같은 곳에서 어쿠스틱 패널을 검색해보면 이런 종류의 패널이 정말 많습니다. 이 패널들은 부드러운 소재로 되어 있어서 벽에 붙여 장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소리를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벽에서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가 소리의 반사 때문이기도 합니다. 방 안에서 대화를 하면 항상 소리가 반사되는 걸 느끼죠. 그래서 어쿠스틱 패널이 있으면 이런 반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에코메알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화장실에 있을 때처럼요. 화장실에서 전화를 하면 상대방이 지금 화장실에 있어요? 라고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에코, 즉 화장실은 모든 표면이 딱딱하기 때문이죠. 타일, 석고보드, 천장, 그리고 샤워부스나 욕조까지 모두 딱딱한 표면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면 에코가 많이 생기고 소리가 계속 반사되는 거죠. 빈 방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새 공간을 임대하거나 구매하려고 보러 갈 때를 떠올려 보세요. 방에 들어가서 말을 하면 소리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걸 들을 수 있죠. 하지만 이사해서 가구를 다 들여놓고 침대도 놓고 방을 채우면 이런 소리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놓은 모든 가구들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소리와 에너지를 흡수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벽으로 돌아가서 만약 더 나은 방음 효과를 원한다면 벽 패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벽 패널은 많은 소리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해야겠죠. 그게 뭐냐면요, 카펫입니다.
바닥 전체에 카펫을 깔면 알다시피 원래 있던 원목 바닥 위에 말이죠. 그냥 카펫을 깔면 됩니다. 카펫은 많은 소리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언더레이먼트도 깔 수 있습니다. 언더레이먼트는 새로 건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거의 패드처럼 생긴 언더레이먼트 패드를 원목 바닥 밑이나 우리가 어쿠스틱 블록이라고 부르는 재질을 깔게 됩니다. 이건 거의 마우스 패드 같은 재질이에요. 이 재질은 충분히 부드러워서 바닥 마감재와 데크 사이에 깔면 소리나 진동을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편, 즉 바닥 프레이밍 아래쪽에 설치하기도 합니다. 먼저 어쿠스틱 패드를 나사로 고정한 다음 그 위에 드라이버를 고정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진동을 흡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품으로는 리질리언트 채널이나 리질리언트 클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클립은 벽에 설치할 수도 있고 벽이나 바닥 프레이밍 위나 아래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클립은 일종의 쿠션이 달려있고 나사로 바닥에 조이스트에 고정한 다음 그 클립 위에 해치 채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치 채널을 설치한 후에는 그 위에 드라이버를 나사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방진 클립은 예전에는 출시된 제품이 꽤 비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격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클립을 설치한 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클립 사이에 부드러운 플라스틱 쿠션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쿠션이 벽에 부착되어서 스터드나 바닥 조이스트 사이의 진동을 상당히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바닥 조이스트를 통해 진동이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방음 성능을 높이는 아주 일반적인 세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방법들이 100% 소음을 줄여주나요? 아직도 완벽하게 되진 않습니다. 알겠죠? 생각해보면 아파트에는 콘크리트 슬래브가 있지만 위층 사람들이 의자를 움직이거나 긋거나 또는 의자나 테이블을 끌면 여전히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이미 콘크리트인데도 말이죠. 콘크리트 슬래브잖아요. 하지만 콘크리트는 정말 많은 공기 전달 소음을 막아주긴 해요. 하지만 충격음의 경우 이미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줄여주더라도 여전히 소리가 관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조 주택의 경우 우리가 목재 프레이밍을 할 때 방음 성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만약 2층에서 누군가가 뛰면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업을 다 하고 나면 소리의 영향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2층 위에서 걷는 소음, 즉 보행 소음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음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보내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시 한번 제 이름은 지미 우입니다. 저는 프로워크 파시픽 소속의 공인 건축가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 친구들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